예, 이 종목은 왜 오늘 뉴스들이 있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폭스바겐이 공급 문제를 이유로 삼성 SDI와 6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구매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이것이 주가에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2.78% 떨어진 21만 원 선에서 삼성 SDI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FR 보도록 할 텐데요. 5G와 관련된 모멘텀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선, 무선에서 모두 좀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지국 관련 부품도 그렇고 광중계기 매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G에 비해서 5G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품 수와 기지국 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성장세에도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6.58% 오르면서 23,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참 이야기가 많았었던 어찌 보면 안 좋은 주인공인데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가 결국 품목 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식약처의 이제 발표가 있고 나서 그대로 그 소식이 전해진 동시와 함께 한 30초에서 1분 안에 15%포인트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거래 정지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일단락이 됐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죠. 8,010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이 25,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인보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이처셀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장에서 장중에 1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 두 자리 상승 세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완료된 상황인데 실제로 얼마나 반사이익을 가져갈지는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선풍기와 에어컨주 오늘 장에서 특별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선풍기나 에어컨 무더위 오기 전에 한 발짝 빨리 사듯이 주가도 좀 한 발짝 빨리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위닉스가 11%, 파세코는 사실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폭 조금 반납했습니다. 10.5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두산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최대 주주의 블록딜 소식이 있었죠. 고 박용건 회장의 타계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블록딜을 감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 상속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블록딜 규모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4.9% 조정받으면서 95,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덱스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까지 현재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일일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 자체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7,390원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롱 생명과학과 티슈진 얘기해보도록 네. 할 텐데요. 결국 거래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답정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고의냐, 과실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코롱이 어떤 그 반전의 키였는데 지금 어쨌든 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고의로 이제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의가 있다라는 것은 속임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소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롱 같은 경우는 이 인보사의 매출이 현재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들까지 다 이제는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연속 그 적자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만약에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코롱 티슈진을 매수를 한다? 이건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과거에 2015년도에 백소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내추럴 엔도텍이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급락세를 이제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그게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뢰가 완전 깨져버렸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도 어찌 보면 이 신뢰 문제가 깨졌다는 어떤 공통 분모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롱 티슈진이란지 코롱 생명과학의 주가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이 코롱 생명과학이란지 코롱 티슈진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 조금 눈물을 머금고 매도가 된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좀 질문을 네. 들어볼 텐데 이 소식 있고 나서 여기는 급락했지만 동시에 네. 급등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반사이 가장 많이 네. 말하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속담이 맞는 게 있어요. 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네, 이런 그렇죠. 예. 속담인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롱 생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저는 메디포스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카티스템이라는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네이처셀 같은 종목도 있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앞으로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저는 메디포스트 지금은 일단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다른 네이처셀이란지 메디포스트가 지금부터 급등을 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대체제를 찾았을 때 대안주로서 부각이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은 저는 강세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론되는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네.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답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일단 나빠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빠요라는 투자 의견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어컨과 선풍기 관련해서 있잖아요. 글쎄요, 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좀 그래도 무더위 앞두고 이렇게 주가도 오르는 게 사실인데, 근데 이 무더위라는 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 워낙 또 급하게 네네. 오르다 보니까 한번 해석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건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그 겨울에 안 추우면 그 다음 여름에 안 덥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그 전 겨울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름에 그 영상 40도까지 올라가 되게 더웠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춥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도 안 더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처럼 40도까지 올라가진 않겠지, 까지는 아니지만 30도까지는 되겠죠. 근데 그 전에보다는 조금 안 더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순환매라든지 대안주를 찾다 보니까 어떤 핑계거리가 좀 제가 볼 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름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특히나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여기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대안주로서 어떤 핑계거리가 제가 보기엔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차츰 더워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이 40도처럼 안 덥겠지만 30도 정도? 그 정도 좀 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습할 것 같아요. 조금. 예. 그래서 아마 갑자기 날씨 예보를 계속. 예.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좀 습하고 좀 후덥한 그 기온 때문에 저는 대우위니아라든지 위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겠는 생각이 드니까 순수 에어컨 종목이 아니라 네. 조금 하이브리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제습도 되고 예. 시원하게 다니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저는 대우위니아라든지 위닉스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렌탈 사업이나 네. 안 그러면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런 네. 쪽으로 폭넓게 하는 쪽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편을 쓰면 하이브리드 예. 이걸 다 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저는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이건 좀 쪼개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투자 의견은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지금 파세가고 솔직히 실상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닌 대우위니아라든지 위닉스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안 더울 것 같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에 대한 매력도랄지 네. 그리고 또 계절적인 영향이라는 게 사실 네네. 주식시장에선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여름은 매년 더웠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좋아요 투자 의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두산. 여기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 네. 블록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떤 한 연구원은 상속세 규모에 비해서 네. 이번 블록딜 규모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의 주가 자체도 좀 힘이 추세가 네. 계속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블록딜 소식도 있었고 네. 두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두산은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싫은 놈 뭘 해도 싫어요, 그냥. 그죠? 예. 이게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왜 드리냐면은 두산 같은 게 최근에 두산건설이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두산그룹 내의 어떤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속세에 대비해서 블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 많다라는 건 이 어쨌든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어떤 융통을 지금 제가 보기엔 블록딜을 통해서 조금 확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상속세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의 어떤 핑계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룹 내 어떤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을 조금 더 많이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가 된다는 것도 악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작용이 되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두산이 조금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어쨌든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뭐 상승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반등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가 매수의 어떤 메리트는 거의 없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2월 14일 날 8%까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기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은 하락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개걸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나빠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지주 쪽이라 더 움직임도 네네. 급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투자 의견도 나빠요가 나왔습니다. 두산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월덱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 방점을 좀 찍는 것 같던데 네. 월덱스 오늘장에서 또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게 되면서 디램 쪽의 수혜주가 하나 뭐 드려야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나 뭐 트리얼즈가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근거 없이 서두에 뭐 결과 없이 그냥 내용만 말하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부 가진 않았어요. 반도체 증설이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 관련주들, SK 머티리얼즈든지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런 반도체 장비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들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IT 쪽의 반도체가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증설이라든지 어떤 그 초기 장비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되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동탄 쪽에 파운드리 회사가 거의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하나 머티리얼즈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회사들이 좀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2017년도에 잘 갔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실적에도 긍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최근에 그 돌파가 쉽지 않았었던 6,5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지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받쳐주게 되면서 어떤 N자형 반등의 가능성이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한번 승산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소모품 매출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서 당연히 좋아요라고 아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네. 이게 물론 오늘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네네. 요 2, 3일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네. 또 탄력을 또 크게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월덱스 좋아요도 나왔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탑픽은 왠지 저 종목일 것 같은데 네. 차트 본 김에 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지 사실 조금만 봐서는 계산이 잘 안 서서요. 네네. 좀 어느 정도 위아래로 레인지 보십니까? 일단은 아래로는 뭐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일단 6,400원에서 500원대 이 부분이 2017년도 부근부터 해서 지금 돌파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살짝 네.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6,500원을 회귀시켜버리고 그리고 강력한 저항으로 2018년도에 작용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초적인 상식에서 접근해보자면은 강력한 저항은 또 강력한 지지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뭐
그 목표가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요 10,000원대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대까지는 어떤 매물대에 대한 어떤 부담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0,000원대 부분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다른 유망 종목들도 있지만은 저는 월덱스는 이 종목도 한번 그 대안주로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보실 때 10,000원대 부분까지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한 40%대 네.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포트에서 참 그 따뜻한 종목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굉장한 네. 호평을 또 해주셨네요. 월덱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